반갑습니다. 브랜딩 스토리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 자기 자신을 브랜딩화 시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? 말하기 연습이요? 좋죠. 네.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쉬운 것이 글쓰기입니다. 사람들이 착각해요. 말하는 것, 내가 평소에 계속 말을 하니까 말을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사실은 한 10명만 앞에 놓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달하거나 정보를 전달할 때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. 그리고 말의 특성상 한번 나가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렵죠. 그렇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반면에 글쓰기는 어떻죠? 네, 충분히 고칠 수 있죠. 그죠? 그리고 내가 뒤에 숨을 수도 있죠. 작가가 계속 나와서 글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바로바로 글 쓰는 거 아니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자기 관리가 좀 덜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런데 말은 어때요? 화자와 메시지가 일치돼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말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퍼스널 브랜딩을 하겠다, 내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글쓰기 연습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글쓰기의 가장 좋은 방법, 실질적으로 글쓰기를 어디서 하면 가장 좋을까요? 처음부터 뭐 대단한 그 장편 소설 작가가 되고 뭐 아니면 뭐 멋진 에세이 작가가 되고 뭐 이랬으면 좋겠죠. 근데 그 정도 되면 사실 그 사람은 이미 브랜드가 된 겁니다. 맞죠? 네,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. 우리가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이 블로그 글쓰기가 가장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블로그로 충분히 글쓰기가 익숙해지고 나면 뭐 그걸 모아서 책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장르인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소설이라든지 전문 뭐 나의 지식을 뽐낼 수 있는 장르로 넘어갈 수 있죠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, 나를 브랜드로 성공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자기 아이디에 블로그는 있어야 합니다. 네이버에 보면 그 메일 쓰시고 아이디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혹시 잘 찾아보시면 블로그 신청하기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신청하시면 누구나 블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아셨죠? 자, 누구나 만들지만 이제부터 제대로 하셔야죠. 그래서 저와 함께 블로그에 글을 잘 쓰는 법, 글 잘 쓰는 법, 그 다음에 블로그를 잘 키우는 법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블로그로 돈을 버는 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입니다. 일단 글은 가독성이 높아야 돼요. 그래서 한 문장은 가급적 짧게 쓰셔야 됩니다. 가급적 한 20자 내외로 쓰시면 좋고요. 또 한 문장은 한 3, 4줄, 그러니까 3, 4줄 정도로만 좀 짧게 쓰시는 게 좋아요. 또 소제목 활용하시면 좋고요. 글 머릿기호, 뭐 1번, 2번, 뭐 아니면 가나다, 뭐 이런 식으로 글 머릿기호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. 요즘 분들이 긴 글을 읽기를 힘들어합니다. 네, 다들 문해력에 좀 문제들이 있잖아요. 그건 뭐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편하게,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는 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는요,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줘야 됩니다. 그래서 독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글, 이런 형태가 좋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블로그가 좋아요,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당연한 이야기잖아요. 그게 아니라 블로그를 운영하면 장점은 3가지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 지금 블로그를 쓰게 되는 지금 요 주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. 아, 블로그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? 라는 질문이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궁금한 걸 내가 알려준다는 입장에서 글을 쓰셔야 돼요.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됩니다.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면 3가지 장점이 있어요. 첫 번째,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고, 두 번째는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, 세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이 구축될 수 있다. 뭐 이렇게 될 수 있죠. 그죠?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,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이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셔야 됩니다.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듯이 쭉 풀어내시면 독자가 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의 글이 좋죠. 나는 처음에 블로그 수익이 0원이었는데 6개월 만에 50만 원을 벌기 시작했다. 뭐 이러면은 우와, 그럼 나도 한번 따라해 볼래. 왜? 지금 스토리텔링 그 과정들, 내가 쭉 겪었던 과정들이 나오게 되잖아요. 그러면 독자들은 몰입하게 됩니다. 자, 사진과 동영상
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. 요즘은 영상의 시대고, 그래서 글 만연체로 길게 늘어지는 글보다는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뭐 캡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있으면 훨씬 더 독자들이 쉽게 읽고 좋아합니다. 네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글 쓰는 법을 조금 익숙해졌다. 그러면 이제 내가 블로그를 키워야 되는데요. 그러면 블로그를 키울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주제를 명확히 정해야 됩니다. 블로그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요, 일관된 주제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은 패션 얘기했다가 내일은 정치 얘기했다가 내일 모레는 철학 이야기했다가 이러시면 안 돼요. 한 개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심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하면 이 블로그는 품질 지수가 많이 떨어집니다. 그러면 어떤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검색에 노출이 잘 안 되고요. 네, 또 어떤 신규 모집이라든지 신규 구독자를 모집하는데 제한 사항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정말로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일관된 글로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글을 쓰셔야 됩니다. 네, 그러니까 먼저 컨셉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. 전문성 있는 블로그로 내가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정말로 주제가 확실해야 됩니다. 재테크, IT, 심리학, 마케팅, 뭐 자영업, 성공기 뭐 이런 식으로. 그다음에 또 라이프 스타일의 이 블로그도 있죠. 그러면은 뭐 이것은 일상, 여행, 독서, 취미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. 그런데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너무 중구난발로 왔다 갔다 하시면 그 블로그 지수가 품질이 저하됩니다. 그러면 안 되죠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, 정보용 블로그가 있습니다. 뭐 맛집 리뷰, 블로그의 가장 대표적이죠. 그죠? 그다음에 제품 후기, 그죠? 그다음에 자기 개발, 뭐 운동하는 거, 뭐 이런 것들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죠. 그러면은 이 사실은 정보용 블로그 같은 경우는 협찬도 많이 받고, 그래서 사실은 수익 창출하기도 좋죠. 자, 블로그를 잘 키우는 방법 두 번째는요, 꾸준한 글쓰기입니다. 그래서 최소 한 주에 2, 3회 정도는 글을 작성하셔야 됩니다.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셔야지 돼요. 그래야 이 블로그 자체가 안정성이 확보됩니다. 우리가 그냥 나 혼자서 컴퓨터에서 쓰는 글이지만 신문사나 언론사라고 생각해 보세요. 근데 이게 뭐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죠? 매일매일 나오는 일간지인데 3일에 한 번씩 나오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러면 신뢰가 가요? 안 가죠. 그래서 내 생활 리듬 중에서도 그래, 수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내가 블로그에 글쓰기 이렇게 좀 정해 놓으세요. 뭐 매일매일 쓰면 좋은데 또 너무 매일매일 쓰면 하다가 지칠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정도. 그래서 꾸준히 글을 쓰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날 겁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독자와 소통하기, 댓글, 이메일, SNS를 활용해서 블로그 방문자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인스타 같은 거에 보면 스토리 있잖아요. 거기에 링크 달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블로그로 쓴 글을 스토리에 올리면서 그 블로그 글에 링크를 달아 놓으시면 내 인스타 친구들이 그 스토리를 보면서 타고 들어와서 네이버 구독자로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죠. 그러면 아무래도 내 글이 조금 더 빨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. 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요, 이웃과 소통할 수가 있죠. 서로 이웃 뭐 이런 거 있어서 자꾸 가가지고 하트도 눌러주고 뭐 좋아요. 그다음에 뭐 짧은 인사말 또 아니면 느낌 같은 걸 적어주시면 그 주인도 또 내 블로그에 와서 또 글을 달아주고 이러면서 서로가 이 블로그가 훨씬 더 발전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검색 엔진을 최적화해야죠. 그죠?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포함하시면 좋습니다. 가급적 유행되는 거, 그 다음에 이슈되는 것들을 다루시고 그 키워드가 검색어로 유입되면 좋죠. 그래서 뭐 블로그 글쓰기 잘하는 법, 뭐 이런 것도 좋고요. 네이버 블로그 수익 창출, 뭐 아니면 요즘 같으면 뭐 탄핵, 뭐 윤석열, 뭐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. 물론 너무 주제와 벗어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네이버의 품질 지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건 피하시고 그냥 내 관계되는 분야에서의 최신 유행,
트렌드 이런 것들을 검색어 태그로 달아놓으시면 좋죠. 네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.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가? 네, 벌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이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요. 또 구글의 블로그도 있어요. 그래서 구글 같은 거는 애드센스를 이용하면 되고요. 네이버도 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광고를 내 블로그에 붙여줍니다. 내가 글을 쓰면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광고를 붙여줘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등산이 취미다. 그래서 그걸로 블로그고,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. 구독자가 한 10,000명 정도 된다. 그리고 하루에 한 1,000명씩 왔다 갔다 한다. 그러면 내가 글을 인왕산 트레킹 쫙 쓰잖아요.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노스페이스, 운동화, 그 다음에 바람막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붙어요. 그리고 그 저의 구독자들이 그것을 내 글을 읽고, 그 다음에 그 상품 링크돼 있는 거 있잖아요. 그걸 누르면, 그리고 눌러서 들어가서 구매를 한다. 이러면 수익의 일부를 나한테 돕게 환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수익이 창출이 가능합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하루에 한 500명에서 1,000명 정도만 방문해 준다라고 하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괜찮죠? 블로그 사실 잘만 운영해서 내 블로그가 한 5,000명 정도, 10,000명 정도 된다. 그리고 정말 하루에 한 2,000명씩 들어온다라고 하면 한 달에 돈 100만 원 가까이도 쉽게 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트래픽이 늘어난다면 수익도 함께 늘어난다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꼭 그 중간에 그 광고 신청, 그거는 하셔야 됩니다. 네. 그 기준은 있어요.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루에 방문자가 100명인가 정도 넘어야지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. 그래서 그건 좀 어렵지 않으니까 노력해 보세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제휴 마케팅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쿠팡 파트너스,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등이 있습니다. 특정 상품을 추천해 주면 되죠. 그래서 방문자가 그것을 구매하면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수익이 발생하겠죠.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많이 글을 쓰잖아요. 그죠? 내가 써본 전동 칫솔 중에 최고는 이거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러면 그것을 보고 구매를 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내가 일정 수수료를 받게 되는 방식으로 블로그는 수익이 발생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.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어요. 또 체험단이 될 수 있습니다.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기업의 협찬을 네이버에서 알선해 줍니다. 그래서 체험단으로 활동할 수 있고요. 제품을 리뷰할 수 있고요. 그러면 원고를 또 받을 수 있고 또는 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아줌마, 아저씨, 처녀, 총각 다 됩니다. 근데 누구나, 왜냐면 제품은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. 그죠? 다양한 영역에서 내가 뭔가 자신감이 있다. 이러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. 아셨죠? 네. 그래서 한번 내가 내 블로그 중에서 내 블로그에서 뭔가 조금 자신감 있는 거, 그리고 조금 뭔가 이 상품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, 상품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인플루언서 신청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, 전자책을 판매하는 겁니다. 블로그 내용을 쭉 모아가지고요, 전자책으로 만들 수 있죠.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히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그죠? 예를 들어서 이 블로그로 내가 쭉 해서 수익 창출하는 과정을 겪었다. 그러면 그것만 쫙 모아도 충분하게 책이 됩니다. 그러면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내가 충분한 수익이 생길 수 있죠. 자, 마지막 5번째입니다. 내가 이렇게 파워블로거 또 인플루언서가 되고 이 블로그로 수익이 한 달에 한 100만 원, 200만 원 정도 수익이 올라온다. 그러면 상당히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. 그러면 이런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. 그러면 이런 것들로 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네이버 블로그 강의, 블로그 운영하는 법, 이런 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럼 이것은 일반적인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컨설팅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충분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죠. 이렇게 블로그가 이 퍼스널 브랜딩의 기초가 되는 글쓰기 작업을 충분히 내가 훈련할 수도 있고
부가적으로 수익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내가 또 여기서 번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뭐 그 스피치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멋진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종이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다 재투자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또 있죠. 뭐 유튜브 같은 거. 근데 유튜브 한번 하려고 그러면 또 장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. 그리고 어쩌면 내가 좀 낯설면 누군가가 그것을 편집해 줘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이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블로그에서 수익이 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재투자를 하면 훨씬 더 좀 편안하고 장기적인 호흡으로 내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는데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아셨죠? 네. 그래서 오늘은 이 퍼스널 브랜딩의 기초가 되는 글쓰기 방법, 그것의 가장 좋은 어떤 툴, 영역은 블로그. 그래서 이 블로그에서 글 잘 쓰고, 또 블로그를 잘 키우고, 블로그로 돈을 버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. 네.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브랜딩 스토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